그런 가운데 앞으로 월가에서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걸까요? 피델리티에서 내놓은 소식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4월 25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무역 관세 조치 기대감과 함께 급등 흐름을 3일 연속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비트코인도 92,000달러의 지지를 깨지 않고 잘 버텨졌고요. 주요 알트코인들 또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지 않은 채 일단은 횡보 흐름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기조가 완화에 대한 조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어서 어느 쪽에 진짜일지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중국 쪽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없고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이지 않다라는 강경한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 우리는 오늘 미국 현지 시간 기준 오늘 오전에도 중국과 대화를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중국에서 지금 양국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잘못된 보도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도 중국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진실 게임에 대한 거짓 공방은 일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코인 시장은 조금 태평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가격 상승이 나온 이후로 9만 달러의 가격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안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좀 긍정적인 호재성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발 이슈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감독 지침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연준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은행들을 향한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은행들이 이 연준의 회원국인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활동을 하려면 미리 연준에 보고도 해야 됐고요. 하는 내내 엄청 까다로운 또 감독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은행들이 암호화폐 활동을 할 때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은행들은 연준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규제 장벽이 완화됐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기존 은행권들 트레이드파이에서는 훨씬 더 시장 진입이 쉬워진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규제 완화라는 주제는 사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까지도 바로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월가에서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걸까요? 피델리티에서 내놓은 소식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래소 안에서의 비축량이 급감하고 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260만 개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거래소 모은 거고요. 260만 개가 어떤 숫자냐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에 지금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260만 개인데 그게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치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두 번의 비트코인 반감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반감기가 나올 때마다 공급량의 절반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 공급 쇼크와 관련된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공급 쇼크는 코인 시장의 호재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개수가 2,100만 개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딱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공급 쇼크의 상황입니다.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거래소 안에 비축량이 2018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가서
사실상 사람들은 사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에 체결을 해야만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관들의 최근에 있었던 매수 흐름이라던가 혹은 국가 차원에서의 매수세가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매수 이력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종 물량입니다. 4월 들어서 두 차례 비트코인 매집이 있었고요. 지난 4월 14일에 3,500개 정도, 그리고 4월 21일에는 6,500개 매집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5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마이클 세일러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9만 달러를 딱 돌파했던 게 또 선물 시장이 주도해서 돌파한 것도 아니고 현물을 기반으로 매수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업계에서는 지금의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밤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오는 2030년까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는 24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 케이스,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가 240만 달러고요. 그다음 베이스 케이스, 이제 일반적인 가격에서는 120만 달러, 이것도 상당하죠.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베어 케이스, 약세장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5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9만 달러, 10만 달러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인데 5년 뒤면은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50만 달러, 긍정적으로 보면 240만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큰 기대감을 갖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240만 달러까지 높여 잡은 데는 근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앞에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거래소 안에서는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개별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삼았는데 이 미국을 따라하려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함께 또 확인을 해봤지만 샘슨 모우가 일본의 의원과 만나서 일본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2, 제3의 미국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 상승에는 충분한 힘이 되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이미지 인식이 됐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금이 간밤에는 3,300달러 정도 선에서 선물 거래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금이 올해 안으로 4,000달러 돌파한다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000달러 후반대였는데 금이 올해 4,0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워낙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소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덕분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금과 함께 긍정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크 인베스트의 주장입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이야기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들 모두 다 납득이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5년 뒤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24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에서 비트코인 표준기업 투자자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년 안으로 세계 최대 ETF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에 6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더 넣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현물과 연동돼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에는 충분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시티그룹에서도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어 케이스가 이제 0.5조 달러, 베이스 케이스가 1조 6조 달러, 그리고 최고의 긍정 시나리오가 3조 7천억 달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이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을 잔뜩 안고 간밤에는 일단 주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는 않은 채 가격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파이어 시황에서 가리키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파이어 차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63.4%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과 앞으로 오를 종목 체크를 해볼 텐데요. 파이어 프라이스를 놓고 봤을 때 지난 1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이 한 70% 정도,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30%가 있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파이어 스코어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오는 시간 동안은 63%의 코인들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표로 확인해보는 RSI 시그널도 지금은 롱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90%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다가오는 시간 동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보조 지표에서도 체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92.4%로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코인들은 긍정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94%로 오는 4일에 대한 추세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94%가 앞으로 오는 4일 동안의 추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차트 모습은 어떨지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현재는 파이어 라인 위에서 가격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차트 점검을 했었는데요.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지만 그 당시에도 이 RSI 자체가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의 기운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 RSI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롱에 대한 시그널로 전환이 됐고요. 그 뒤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 켜놓고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장기와 단기 추세가 살짝 엇갈리는 모습은 나오고 있죠.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방 압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뜬 이후에는 이 단기 추세 상단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4,000달러를 긍정적으로 돌파해주는지 이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 그 안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는 5월 7일 팩트라 메인넷 업그레이드 실시한다라는 내용 최종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완성적으로 마무리를 해내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온보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이더리움의 개별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또 이더리움 안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의 이슈는 어떻게 바뀔 줄 모르죠. 이 날짜는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가운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물량이 지금 누적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가격 안에서도 변동성이 계속 나오지만 사상 최대량인 45만 개 개수가 누적 주소로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차트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L,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뜬 이후에 파이어라인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RSI는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렌드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장기 추세에 대한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동일하게 비트코인과 상단의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 추세의 저항 구간이 1794달러 선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176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른 채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추세 전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롱에 대한 시그널이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가 되면서 간밤 코인 시장 추가적인 급등도 급락도 보이지 않은 채 횡보장이 이어졌는데요. 주말 사이엔 또 어떤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파이어 시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